예, 지금 수학 1에서 마지막 단원이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걸 할 건데요. 사실 이건 지난 주말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미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면서 많이 어렵기도 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결석했던 학생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특히 질문도 받지 못했었죠. 이제 어쨌든 휴원을 하게 돼서 당분간 뭐 짧으면 다음 주까지, 길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휴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이 유튜브 동영상 강의로 일단 오프라인 강의를 대체를 할 거고요. 역시 수업을 한 다음에 당연히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푸시고, 그리고 반드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문자, 카톡, 전화, 뭐가 됐든 관계없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항상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수학원의 마지막 단원 수학적 귀납법. 일단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단원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데,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미 이전 단원에서 이름이 붙어 있었던 수열들이 있었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 자, 그런 애들을 제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 붙이기가 애매해서 여러 가지 수열, 이래서 이제 아주 다양한 수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그마 같은 기호를 도입을 해서 공식 같은 걸 암기하고 문제를 풀고 이런 걸 했었죠. 역시 이제 수열도 그래서 새롭게 귀납적으로 새롭게 이제 정의를 내려서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 수학화 명제 파트를 할 때 수학적 명제를 이제 증명을 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었어요?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었고, 귀류법을 써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었죠. 얘도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수학적 명제를 증명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그냥 그 수학화 명제에서 나왔던 그런 류의 모든 명제를 다 증명할 게 아니고, 자연수 n에 대한 수학적 명제를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어차피 수열이라고 하는 것도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an 일반항 이런 걸 이제 구하고 했던 거죠. 자, 자연수 n에 대한 수학적 명제도 그래서 수열과 관련이 있는 명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열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플러스 2를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뒤의 항은 앞의 항에다가 2를 더하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즉, 앞의 항에다 2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항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초항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 초항이 1이다 이러면, 자, 1을 여기다 n 대신에 1을 대입을 하면 A2는 A1 플러스 2가 되니까 A1 1이니까 3이 될 거고요. n 대신에 2를 대입을 하면 A3는 A2 플러스 2가 되니까 바로 위에 거에다가 2를 더하니까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나가다 보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값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죠. 즉, 수열의 모든 항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를 알고 관계식을 알고, 그래서 얘를 적용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고, 또 얘를 적용을 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류의 이런 형태의 식이 제시가 되는 단원이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수열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처럼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식, 그리고 조화 수열을 나타내는 식, 이런 것들부터 제일 먼저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수열에서 뭐겠어요? 여러 가지 수열을 했죠. 그래서 등차, 등비, 조화, 얘네들이 아닌 다른 수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서 또 문제를 풀고 이런 식들을 해 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당연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과 조화 수열과 관련된 이런 식들을 만들어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첫 번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죠. 수열 AN을 첫째 항 A1과 두 항 AN,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한다 라고 했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전에 예를 들었을 때 A1이 1이었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 이런 얘가 좀 전에 예를 들었었죠. 자, 그래서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바로 이웃하는 두 항이죠. 이 두 항 사이의 관계. 근데 사실은 두 항뿐만 아니라 세 항 사이의 관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 항이든 세 항이든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그런 관계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화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부를 거예요. 점점 변화하는 식. 예, 아까 어떻게 했어요? A1 대입해서 A2, A2 대입해서 A3 이렇게 계속 구해 나갔잖아요. 점점 이제 변화하는 식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 여러 가지 점화식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 이건데, 이거 사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할 때 다 언급을 했던 건데요. 자, 보세요. 일단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거죠.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어요. 그게 d 이 값으로 일정하대요. 그러면 차가 일정하죠. 그래서 d가 공차인 등차 수열 이렇게 됐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은 R로 일정하다. 이입하는 두 항 사이에 비율이 일정하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비율이 일정한 걸 뭐라고 불렀어요? 공비라고 불렀죠. 그래서 얘는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 같은 형태가 등장을 하면 식을 딱 보자마자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다.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바로 알아채시고 수열의 맨 앞단원에서 했던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 합공식 이런 거 있었죠. 등비수열도 일반항 공식, 합공식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될 뿐, 풀이는 사실 맨 앞단원에서 했던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풀이하고 그냥 똑같이 푼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식을 보면 가운데 항을 두 배 한 것이 앞뒤 항을 합한 거하고 같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등차수열에서 세 항 사이의 관계식,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등차 중항을 나타내는 식을 그냥 일반화 시킨 것 뿐이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냥 그 두 개 있는 걸 하나씩 분리해서 얘랑 묶고서 정리를 했는데,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차가 n 플러스 2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차와 같다. 차가 일정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바로 알아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이 앞뒤 항의 곱과 같다. 얘가 뭐였어요? 등비 중항이었죠. 그래서 비율이 일정하다. 그래서 얘는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걸 바로 알아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자,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차가 일정한 수열, 공차, 이게 핵심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일반항 A에는 A1 플러스 n-1d 이렇게 됐었고요. 그렇죠? 이게 일반항이었죠. 그리고 초항은 보통 1이라는 숫자를 생략하고 썼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헤치면, 요 가로를 이렇게 풀어헤친다는 뜻이에요. dn 이렇게 되죠. dn.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d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얘가 어차피 상수죠. 그래서 이 상수를 알파 이렇게 둔다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dn 플러스 알파 요런 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 성질을 보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n에 대한 1차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1차식이죠. 차수가 1이니까. 자,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얘기는 n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수열이기 때문에 1, 2, 3, 4 이런 숫자죠. 자연수. 그래서 요거는 같은 말로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좌표 평면에서 1차 함수, 즉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x좌표의 간격만 일정하다면 y좌표들은 전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등차 수열할 때 자세하게 아주 언급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AM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AM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냐면 AN이라고 하는 게 SN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수열의 합. 예. 그 수열할 때 맨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수열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모든 항을 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SN을 구할 수만 있으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AN과 SN 두 가지를 구하는 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보면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2분의 n에다가 초항을 2배하고 플러스 n-1d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얘를 또 풀어헤치면 얘처럼 이렇게 풀어헤치고 하면 우리 n까지 적용하면 얘가 근데 사실은 여기 대괄호 안에 묶여있는 요 녀석이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리고 얘도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곱했으니까 SN은 n에 대한 2차식이 될 거고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n으로 묶였기 때문에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풀어헤치면 자, 2차식인데 2차항 계수가 n 곱하기 n이기 때문에 요 2차항의 계수는 2분의 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d n 제곱 요런 꼴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차항이 살아남아 있죠. 2a 마이너스 d 2분의 2a 마이너스 d가 계수인 1차항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귀찮으니까 걔도 어차피 상수일 테니까 요런 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즉, 그 다음에 얘가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었어요? n에 대한 2차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0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얘도 2번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네. 자, 그 다음에 얘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2차 함수 이런 꼴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어려운 문제로 직선의 형태가 주어져서 이제 도형 속에서 뭔가를 구해라 아니면 2차 함수가 주어져서 그 함수를 보고 이제 뭔가 문제를 풀어라고 할 때 등차 수열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수열에서 적용되는 이런 식이 있었어요. A에는 Sn 마이너스 Sn-1 이렇게 되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1은 S1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SN과 AN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2차식이 먼저 주어졌을 때 상수항이 0인 경우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한 거다라고 해서 개수들만 보고 뭐 공식 적용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개수들만 보고 AN을 이런 계산할 필요 없이
빠른 속도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도 했었죠.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등차 수열을 그러면 이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등차 수열의 표현이라고 보면 자, 1번 AN이 DN 플러스 알파 N에 대한 1차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얘를 딱 보고 아,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N의 개수, D가 공차구나. 그 다음에 N에다가 1 넣은 게 초항이구나. 이런 걸 바로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N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쓴다고? 2분의 D 1차 한계수를 반으로 나눈 거죠. 거꾸로 SN 2차 한계수를 2배한 것이 공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얘가 베타 N이고 상수항이 제로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 이런 게 제시가 되면 초항부터 등차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SM-1을 계산을 할 때 상수항이 없는데 굳이 초항까지 검증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SN이 역시 2분의 DN제곱 플러스 베타 N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K 이런 상수가 주어져 있으면 K가 0이 아닌 이건 어떻게 된다고? 제 2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아까 썼다 지운 거하고 지금 한 거 이제 그 간략하게 요약 정리만 하고 있는 거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할 때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다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예. 자, 등차 수열의 핵심 공차, 차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나왔던 AN-1에서 바로 앞에 항 N을 빼면 이걸로 일정하다라고 하면 예. 이런 식이 등장하면 아 얘도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바로 알아채야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예. 이것도 있죠. 뭐냐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앞뒤 두 항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항이 된다. 앞뒤 항의 평균이 가운데 항이다. 등차 중항을 나타내는 거였죠. 자,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의 식이 등장을 하면 얘가 이제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점화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첫 번째였었죠. 이걸 보면 딱 보고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바로 알아채고 AN이나 SN이나 혹은 시그마 관련된 공식을 활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문제 해결법으로 그냥 푸시면 돼요. 등차 수열이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식이 등장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도 등차 수열 정리할 때 다 같이 정리를 했던 건데 A의 P 플러스 A의 Q 이꼴 A의 R 플러스 A의 S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녀석이 이것이면서 동시에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를 만족을 하려면 뭐가 성립해야 된다고요? P 플러스 Q 하고 R 플러스 S가 성립하면 이 식만 딱 보고도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바로 알아채야 되고, 그쵸? 아니면 얘하고 얘가 등장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아채야 되고, 이거하고 얘가 등장을 하면 등차 수열이다라는 것도 알아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계산을 좀 단순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계속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정리를 했었죠. 여기서도 핵심은 뭐다? 공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일단 AN이 어떻게 생겼었어요? 초항 A에다가 공비에 n-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SN은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어떻게 됐죠? 1-R분의 초항에다가 1-R의 n제곱 이렇게 됐었고요.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었죠. 분모 분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자,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는 R이 1이 아닐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고요. Sn. 자, R이 1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NA가 된다 그랬죠. R이 1인 경우. R이 1이면 모든 항이 똑같은 거니까 초항이 N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또 요걸 가져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었죠. 기억이 나나요? 어떻게 했냐면, 자, SN을 R-1분의 AR의 N승 마이너스 A 이렇게 다 가로를 풀어서 이렇게 분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무슨 짓을 했나요? 예, 이렇게 분리를 했었죠. 그래서 분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나요? 1-R분의 A에다가 곱하기 R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R-1이죠. R-1 그 다음에 빼기 R-1분의 A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됐어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였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SN을 이렇게 쓸 수 있었죠.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잡으면 A 플러스 B가 0이 되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첫째 항부터.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이런 류의 식이 등장을 하면 항상 보자마자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알아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얘가 A도 상수고 R도 상수이기 때문에 이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놈은 얘는 지수함수 꼴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R이 1보다 크다면 이렇게 확 올라가죠.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겠죠. 혹은 R이 1보다 작으면 아주 이제 빠른 속도로 감소하다가 점점 이제 완만하게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지수함수라면. 역시 당연히 지수함수 꼴이긴 한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정의역은 그냥 자연수 상태고요.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죠. 지수에 어떤 수가 올라와 있어요? n이 아니라 n-1이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해줬죠. 자, 그 다음에 SN도 한번 볼까요? SN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함수 꼴이에요. 지수함수 꼴인데 얘도 이제 뭐 어떻게 상수가 붙으면 평행이동 뭐 이렇게 한 꼴이겠죠. 자, 그런데 이 두 지수함수는 어때요? 밑이 같죠. 그런데 그 밑이 뭐라고? 지수함수로 봤을 때 밑이 공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SN도 가만히 꼴을 보면 당연히 정의역은 자연수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차이죠. 지수가 어떻게 된다? 저기선 n-1이었는데 여기선 n이었죠. 그래서 n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주 자세한 걸 했었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SN이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으면 요놈과 요놈의 합이 0이기 때문에 바로 초항부터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고 3이 공비죠.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어떻게 한다? AN을 초항 자리 비워두고 공비 3에 지수가 n-1이죠. n-1 이렇게 쓴 다음에 초항은 S1하고 같죠.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4죠. 그래서 초항 자리에 초항 요게 4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일반항이 바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등비수열의 표현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형태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초항의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바로 알아채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N이라고 하는 놈을 보면 자,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인데 여기서 A 플러스 B가 0이면
초항부터 등비가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제 2항부터 등비 수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든 이렇게 이런 류의 형태로 제시가 된 식을 보고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여기서 필요한 놈들만 뽑아내서 일반항 AN을 빠른 속도로 찾는 것도 연습을 했었죠.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당연히 이제 2번 단원에서 하려는 점화식 형태로 이제 제시가 된 형태겠죠. 그래서 AN분의 AN 플러스 1은 R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이게 등비수열을 뜻하는 거죠. 비율이 일정하다. 얘가 그러면 공비가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이 등장하면 R이 공비인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채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번 AN 플러스 1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이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 그래서 앞뒤 항을 곱한 건 가운데 항의 제곱과 같다. 등비중항이죠. 그래서 얘도 이런 형태의 식이 등장을 하면 등비수열이라는 걸 바로 알아챈 다음에 자, 역시 요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등비수열 뭐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이제 이건 딱 보자마자 등비수열이구나.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나 합공식이나 그런 류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공식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점화식 4개를 같이 한꺼번에 정리를 했죠.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가 남았죠. 지금 이제 교재에는 지금 누락되어 있는 형태이기는 한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조화수열. 자,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은 이제 AN 일반항도 구해하고 SN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공식 이런 것도 다 암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조화수열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있지만 합 SN을 구하는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합공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일반항만 잘 구할 수만 있으면 사실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열이기는 한데 이 조화수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조화수열의 이제 표현, 조화수열은 다들 알고 있겠죠. 역수가 등차수열인 수열, 얘를 조화수열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표현을 보면 첫 번째 AN 플러스 1은 분의 1은 AN분의 1 플러스 D 이렇게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고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뒤집었는데 여기서 이걸 빼면 얘가 되죠. 이항하면. 그래서 역수의 차가 일정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수의 공차가 D인 수열 이렇게 돼서 A는 조화수열이라는 걸 바로 알아채고 역수가 등차수열이니까 이제 공차를 보고 등차수열 형태로 맞춘 다음에 다시 뒤집은 게 이제 이 조화수열의 일반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가 뭐가 있었나요? 역시 역수가 등차수열이니까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앞뒤 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조화수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요 두 개가 조화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자마자 조화수열이라는 걸 알아채고 역수의 공차를 구한 다음에 역수의 일반항을 구하고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뒤집어주고 이런 식으로 풀었었죠. 그래서 얘도 딱 보고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푸셔야 돼요. 그런데 이 조화수열은 SN이 없는 대신에 이 점화식이 사람을 좀 짜증나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뭐냐면 1번을 저대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주지 않고요. 이를 이제 변형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변형하냐면 분수꼴이기 때문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하면 분모가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하면 어떤 형태가 되나요? AN 이꼴 A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D AN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역수가 이 식 자체를 처음 보는 상태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뭐지 싶겠죠.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얘를 한쪽으로 다 몰아버려요. 그래서 D, AN 플러스 1은 1이 아니고 한쪽으로 몰았으니까 플러스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n 이꼴 빵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변형을 하면 일단 이 형태라는 게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되면 조화수열이라는 걸 알아채서 풀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얘처럼 따로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두 개가 곱해진 항, 따로 떨어져 있고 곱해진 게 있는 항. 자, 이런 식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개념서나 이런 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변에 a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얘를 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에 얘를 곱하면 자동으로 이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조화수열이라는 걸 알아채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요식은 접해보지 않으면 감이 아예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2의 변형. 네. 두 번째 걸 변형하는 건 더 지랄 맞겠죠. 항이 3개니까. 변형을 한번 해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의 최소 공배수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를 양변에 곱할 테니까 변형하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2 an 플러스 2 이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플러스 an 플러스 an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이대로 냅두면 괜찮을 텐데 얘처럼 한쪽으로 다 한번 옮겨봅시다. 그러면 2에다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꼴 제로 이런 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점점 이제 조화중항을 나타내는 요식 자체가 좀 더 희석되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만 2개가 있죠. 그래서 얘를 2개를 흩어서 하나를 여기다 얘랑 합치고 다른 하나를 얘랑 합칠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꼴 제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2개를 보면 또 an 플러스 a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이 2개는 an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겠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또 변형을 하면 an 플러스 2로 묶어주면 an 플러스 2에다가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플러스 이건 an으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an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꼴 빵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앞에 항에서 뒤에 항을 뺐죠. 그래서 얘 2개를 자리를 샥 바꾼 다음에 등호의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an 플러스 2에다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an에다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런 식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네. 처음에 이런 식이 딱 등장을 하면 등차 중앙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역수가 등차 수열, 그래서 조화 수열이라는 걸 바로 알아챌 수 있는데 이런 형태 중에 하나로 딱 들어오게 되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얘랑 비슷하게 대부분의 개념서에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또 양변에 곱하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분의 1 얘를 양변에 곱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점화식 형태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주어지는 반면에 AN과 SN 그리고 문제가 아주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가 있죠. 시그마 공식이랑 엮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조화 수열은 SN은 일단 없다 그랬어요. 근데 AN만 잘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점화식에서 사실 어떻게 변형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이제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괴롭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조화 수열은 요 두 번째 형태는 사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바뀌냐면 an 플러스 2에다가 2배의 an 플러스 2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얘가 뭐예요?
수학하에서 했던 산술기하 조화 평균 이런 게 있었죠. 얘가 이제 조화 평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조화 수열의 중항, 가운데항은 앞뒤항의 조화 평균과 같다. 그리고 등차 등비도 마찬가지죠. 등차는 앞뒤항의 산술 평균이 가운데항이다. 그게 등차 중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양수일 때는 등비 수열, 등비 중항의 형태가 앞뒤항의 기하 평균 이렇게 해당한다. 뭐 그런 언급도 예전에 이제 등차 등비 조화할 때 다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조화 수열 같은 경우는 어쨌든 SN이 없는 대신에, 그래서 당연히 시그마도 없는 대신에 점화식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변신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에 이용해서 정리를 해서 등차 등비하고 같은 페이지에 정리를 해서 붙여 두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이게 저 밑에 이제 이그젬플을 보시면 딱 봐도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항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3을 더한 거래. 자, 그러면 3이 공차인 등차 수열이고 초항 1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을 그냥 이용해서 정리를 했죠. 바로.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초항은 1이고 얘가 an 플러스 1이 앞에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공비인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바로 알아채야 되죠. 그래서 일반항도 역시 어떻게 구했어요? 그냥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에다가 그냥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등차수열, 등비수열, 조화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 등장하면 그 점화식을 보고 어떤 수열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수열의 맨 앞 단원, 등차, 등비, 조화를 다뤘던 그 단원에서 했던 문제를 풀었던 그 형태로 이제 계속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로 3번을 보시면, 보면, 첫 번째 항이 9, 두 번째 항이 7,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앞뒤 항의 평균과 같다. 예, 등차 중항이죠.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는 걸 바로 알아채고, 초항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게 공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이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이런 점화식들을 이용해서 여기다 n에다가 자연수들을 술술 대입한 다음에 모든 항을 순차적으로 다 찾아낼 수 있었잖아요. 자, 근데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은 항이 하나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n에다가 1 대입하면 두 번째 항, 2 대입하면 세 번째 항,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죠. 즉,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점화식은 항이 하나만 있으면 모든 항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항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식이 등장을 하면, 이런 점화식이 등장을 하면 n에다가 1만 집어넣으면 여기 A2도 나오고 A3도 나오니까 만약에 이 두 번째 항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항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이런 점화식이 등장을 하면 두 개 항을 알아야지만 모든 항을 다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4번은 역시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등비중항이죠. 초항과 두 번째 항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역시 등비수열이라는 걸 파악을 한 다음에 초항과 공비를 위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에다가 바로 적용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점화식. 예. 이제 등차 등비가 아닌 다른 점화식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거죠.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fn을 더했다 이거죠. 만약에 이 fn이라고 하는 식이, 이 fn이라고 하는 나타낸, 이게 지금 당연히 n에 대한 식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게 만약에 n에 대한 식이 아니라 그냥 상수라면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게 상수 이렇게 나오니까 등차 수열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아니죠. 지금 n에 대한 식이에요. 막 변신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꼴은 이제 n에다가 순서대로 대입을 할 거예요. 1부터 n에 1, 2, 3, 4 어디까지 n-1까지를 차례대로 대입해서 변끼리 더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푼다라는 걸 어느 정도 기억하지 못하면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공식처럼. 자, 그래서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2 equal a1 플러스 f1이 되고 2를 대입하면 a3는 a2 플러스 f2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변끼리 더했더니 등호의 왼쪽에 a2가 있는데 등호의 오른쪽에 a2가 있죠. 그래서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얘랑 그 다음 거 얘랑 요거 이렇게 다 지워지죠. 그래서 등호의 왼쪽엔 딱 an 요거 달랑 하나만 남죠. 오른쪽엔 a1이 남고 여기 f에다가 n에 대한 식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한 요식이 남겠죠. 그래서 an은 a1 플러스 f1 플러스 점점점 fn-1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가 땡땡땡이 있으면 식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땡땡땡을 없애기 위해서 시그마 공식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래서 an은 어떻게 된다? a1 초항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1부터 n-1까지죠. 그래서 fk를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의 합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옆에 이런 게 주어져 있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더니 얘가 fn이야. n에 대한 식. 자, 그러면 이런 식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차수열이라고 불렀죠. 뭐냐면 a1, a2, a3 이렇게 계속 가서 an-1, an 플러스 1 이런 식인데 이제 얘가 규칙이 등차 등비 조화 이런 게 안 보여서 요놈의 차를 구해봤더니 a1이래. 얘를 새로운 수열 b1, b2 이제 이렇게 잡아나가면 이 녀석이 b n-1 n-1번째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뭐가 됐어요? bn 이렇게 됐던 거죠. n번째. 그래서 얘가 이런 수열을 뭐라고 불렀냐면 an의 개차 수열이라고 불렀는데 이 녀석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죠. 그러면 뭐겠어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bn이죠. 그래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bn 얘가 이제 개차 수열의 일반항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의 목적은 원래 수열 an의 일반항 an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몽땅 더하면 이제 얘가 나오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그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식은 딱 보자마자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 얘다라는 걸 알아챈다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여기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그젬플을 보면 초항이 지금 1이고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4n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래서 요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1부터 n-1을 차례대로 대입해서 같은 변끼리 더하면 이라고 이렇게 쭉 얘기해서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사실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a1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n-1까지 fn 4n 얘가 4k k로 변신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시그마 공식을 바로 이용해서 정리를 한 거죠. 자연수압이 2분의 n 플러스 1이었는데 여기가 n-1이니까 2분의 n-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한 게 이 문제의 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an 플러스 1 이꼴 fn 곱하기 an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만약에 이것도 또 n에 대한 식인데 만약에 fn이 아니라 상수였다면 an 곱하기 상수는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그 상수가 공비인 등비수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불행히도 상수가 아닌 상태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공차 자리에 숫자가 아니라 n에 대한 1차식으로 n에 대한 뭐 1차식이든 2차식이든 어쨌든 n에 대한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식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다라는 걸 바로 알아채서 구하시면 되고 등비 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공비 자리에 숫자가 아니라 n에 대한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n에 역시 앞에 거랑 똑같아요. 1, 2, 3, 4, n-1까지 걔를 차례대로 대입해서 이번엔 변끼리 어떻게 한다? 변끼리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식에 n에다가 1을 넣으면 a2, f1, a1 a2는 f1 곱하기 a1, a3는 f2 곱하기 a2 이런 식으로 줄줄줄 내려가겠죠. n-1까지 대입을 한 거고요. 변끼리 곱했어요. 이번엔 곱하면 얘네들을 몽땅 곱한 게 등호의 오른쪽, 얘네들을 몽땅 곱한 게 등호의 왼쪽이죠.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게 있으면 약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2하고
등호의 왼쪽에 A2하고 오른쪽에 A2를 약분, A3 약분, A4 약분, AN-1 몽땅 다 약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N이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AN은 A1 곱하기 F1 곱하기 해서 FN-까지 몽땅 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역시 땡땡땡이 있으니까 귀찮을 것 같죠? 근데 사실 계산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다 이제 지워지는 형태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이그젬플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 자, A1이 3이고요. AN 플러스 1은 N분의 N 플러스 1 AN. 얘가 상수가 아니라 N에 대한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변끼리 1을 넣으면 A2 이꼴 1분의 2 A1, A3는 2분의 3 A2, A4는 3분의 4 A3, AN은 N-1분의 N, AN-1 이렇게 되죠. 변끼리 곱했어요. 그래서 A2, A3, A3, A4, A4, AN-1, AN-1 다 약분되고 왼쪽에는 얘만 남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보면 얘네들 어떻게 돼요? 다 지워지네, 이렇게 약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 약분 이렇게 돼서 남는 게 이 녀석만 남죠. A1이 3이니까. 그래서 일반항은 3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등차 수열의 형태와 닮았는데 공차 자리에 상수가 아니라 n에 대한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n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한다. 등비 수열의 형태인데 공비 자리에 숫자가 아니라 n에 대한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변끼리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n에다가 1부터 n-1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줄줄줄 이렇게 차례대로 대입해서 구하는 방식을 용어를 축차 대입법이라고 불러요. 네, 축차 대입법을 쓴다. 근데 사실은 축차 대입법이라는 이름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n에다가 1부터 1, 2, 3, 4 해서 n-1까지를 대입해서 등차 수열을 닮아 있으면 더하는 거고 등비 수열을 닮아 있으면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축차 대입법을 사용하는 이제 문제 점화식 유형 두 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화식들 여기서 보시면 몇 가지 점화식들이 있는데 보세요. 3번. 이번엔 AN 플러스 1, PAN 플러스 Q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로 줄줄줄 넘어가서 보면 PAN 플러스 2는 QAN 플러스 1 플러스 RAN 이꼴 0, PQR의 합은 0이다. 이런 꼴이 하나 더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5번째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분의 RAN 꼴이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점화식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점화식 이래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예제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럼 점화식이 이제 몇 개 남았나요? 네. 3개가 남아있죠. 그런데 저는 3개가 아니라 5개 정도를 추가로 더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시간을 보시면 48분 정도가 돼서 일단 잠깐 여러분들 잠깐 쉬시고 다음 파일에서 다음 내용은 다룰게요. 예제랑 같이. 자, 일단